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모여서 이 다큐멘터리를 감상하고자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친절한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부정선거를 진상규명을 하는데 이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소명을 기도를 통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정선거 싸움을 저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혹자는 제가 이 선거에 떨어지는 게 좀 아쉬워서 선거 다시 붙어서 국회의원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정선거가 횡행하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만약에 이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는데 제가 역할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정치인으로서는 그거는 대통령이 하는 일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이 많이 몇 차례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용기를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일이 있었고 1년 반 뒤에는 혼자 싸웠었는데 우리 황교안 전 총리께서 공안 검사로서 증거를 봤을 때 부정선거가 틀림없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싸워서 제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과정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혼자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되질 않았습니다. 사람도 오려고 하지 않았고 또 뭐 필요한 도움도 없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기적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 재벌 그룹의 따님 되시는 분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돈을 쾌척해 주시고 다음에 훌륭한 감독님이 이 로마 국제 영화제에서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그분의 그분을 감독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서 전 국민 혹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우리가 그치지 않고요. 지금 이게 첫 번째 한 시간, 오늘 보시는 건 1시간이 약간 넘는 다큐멘터리일 텐데 이 다큐멘터리 말고 두 번째 다큐멘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마련되고 이 편집 작업이 반 이상 지금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한 달, 두 달 앞이면 제 2편 다큐멘터리가 완성이 되고요. 다음에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디즈니 영화 같이 그런 뭐 백설공주 같은 그런 영화로 굉장히 고화질의 훌륭한 작품이 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에 책도 여러분이 쓰시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나온 책들도 많고요. 책이 제가 보니까 한 20여 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이런 많은 책이 있다는 것은 이 책 하나 내리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조사 작업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책이 20권 이상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부정선거라는 것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연극도 지금 기획되고 있고 해서 이 모든 그 분야에서 문화 전쟁, 문화 운동으로
새로운 그 투쟁의 형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옛날에 좀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싸웠습니다. 경찰, 검찰 등 공권력은 아무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고 우리를 좀 정신이 나간 사람 혹은 음모론자로 봤었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다 하고 할 일이 없나 보다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에 대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 검찰, 그다음에 국정원, 권익위, 감사원, 여론, 그러니까 언론, 그리고 교계까지 나서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이제 도와주고 있고 선관위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화를 이제 보시면 끝난 다음에 제가 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없더라도 오늘 영화를 보시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도 저거는 내가 몰랐었네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시간에 와주신 여러분들이라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을 거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진척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편에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많은 증거들이 개괄적으로 나옵니다. 이 편에서 다 나오겠지만 개괄적으로 나오니까 이 운동에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합쳐주시려면 아들, 손자, 며느리 혹은 친한 친구들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께 이런 부정선거 관련된 이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보내주셔서 많이 뿌려서 그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애국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다 보시면 마음속에 이 민주주의라는 아름드리 나무가 하나 딱 심겨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무가 꽃 피우고 또 꽃을 주변으로 퍼뜨려서 주변에 있는 선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지들에게 똑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름드리 나무를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하나씩 심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걸 즐기시는 방법은 속상한 얘기가 나오면 에이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좋은 얘기가 나오면 와도 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이렇게 좀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예, 제일 그 찬성과 뭐 박수와 이렇게 관람객으로서 즐기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모르는 내용들도 많았죠. 네, 알고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모르는 것도 많았고 다음에 이게 시원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에 낙덩어리를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운 그런 심정도 있을 겁니다. 이런 아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사소한 질문도 괜찮고요. 질문해 주시면 한 5분 받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의원님을 미래 총학사에서 광화문에서 만나고 다시 한번 만나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의원님이 참석하는 집회 거의 다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통하고 광화문도 네. 하고요. 저희 동만 시민단체에서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이 앞으로 하신 일은 지금까지 해왔던 쭉 하실 것이 모르겠지만 야외 집회를 주로 저는 많이 참석하는데 그 참석이 앞으로도 야외 집회도 계획이 또 앞으로 우리 총선이 다가오니까 더욱 더 늘어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야외 집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사회 때문에 전국을 다니고 있죠. 속초, 가평, 부산, 대전, 대구, 서울, 인천, 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한 14번, 13개에 2개는 저 시사회
유튜브였으니까 한 11군데를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영화를 보는 시간, 또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을 말씀드리는 시간, 또 궁금한 걸 받는 시간, 질문 받는 시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의왕도 다녀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노태학 집 앞에서, 노태학 선거위원장 집 앞에서 토요일마다 퇴진하라, 파면하라라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17일 때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대변 얻기 집회가 있는데 그것과 KBS가 바로 지쪽에 있으니까 KBS 김의철 사장 물러나고 인적으로 쇄신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도 할 건데 이제 선거가 자꾸 다가오기 때문에 이 외부 활동보다는 제가 책을 쓰는 게 있습니다. 책을 쓰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저도 다음번에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는 제 지역구에서 또 지역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득표 활동 이런 것도 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뭐 여러 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중요한 집회는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 또 정기적이지 않은 것은 선별적으로 나가고 있고 많은 시간은 이런 시사회 때문에 전국 돌아다니는 데 쓰고 있다. 앞으로는 이게 좀 시간을 절약해서 집필 활동 또 지역 구민들도 만나보는 그런 활동에 시간 할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거 할 때마다 좀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짧게 하시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기각이 됐다 하지만 그럼 애초에 선거관리위원장이 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이렇게 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썼더라고요. 거기다가 표만에다가. 근데 지금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고 자료가 객관적이고 많은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각됐다는 게 문제인데 문제를 그걸로 다 잡지 않고 피고가 특정 피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각이 됐다면 선거관리위원장을 애초에 선거관리위원장을 딱 지목하고서 총책임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했으면 판결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판결은 기각이 됐을 겁니다. 지금 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민사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의 특별한 권리가 훼손당했다, 침해됐다. 그러니 그 권리를 살려달라. 공정한 선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게 침해된 것 같으니 그걸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장 이상의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오고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배춘희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 여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 이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민경욱이 27개월 동안 재판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못해요. 제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 대변인도 아니고 다음에 기자도 아닙니다. 예? 지금 저는 그냥 선거에 나왔던 사람으로서 이 선거가 깨끗한 선거, 분명한 선거, 정당한 선거, 공정한 선거였지만 밝혀달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누가 재판관이 되더라도 아까 이 얘기를 잘 한 걸 들으면 이거는 잘못됐네. 한 장만 이상한 게 들어와도 이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닌데 어쩌면 뭐 그렇게 많은 게 막 있고 뭐 0.39, 0.39, 0.39 이런 게 있느냐.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전관이 나와서 0.39가 왜 나왔는지 설명해봐라. 그럼 1000장이 어디 나왔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선고문을 썼는데, 판결문을 썼는데, 그중에 이제 세 가지가 정말로 우스운 게 있어요. 아까 같은 거. 민경욱이 범인을 잡아내지 못했다.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라고요. 잡는 건 제가 잡는 게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이 잡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봐도 이상하니까 이상했습니다라고 땅땅땅 두들기면 검찰이 알아서 잡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증거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이 독일에서 아까 재선거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독일에는 투표용지를 제대로 갖다 놓지 못해가지고 없어서 사람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게 부정선거와는 관계가 멀죠. 우리는 누가 갖다 놓은 건데 이거는 부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느냐? 이번 선거로 당선된 당선자들의 권리도 있으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바탕이 되는 선거 제도를 옳게 하는 것이 옳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라. 이렇게 아주 멋진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번 4.15 선거로 당선된 300명의 당선자들이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 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 그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이거 무슨 말을 하든지 안 되겠다 이거고. 세 번째가 아까 그겁니다. 뭐냐면 배추잎 투표용지를 이렇게 투표지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겹쳐서 막 들어가고 그러는 거면은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런 우리 뭐 집에서 프린트할 때 A4 용지를 열어 놓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두 장씩 겹쳐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죠? 이거는 롤지예요, 롤지. 하나만 쫙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끝나면 딱 잘라요. 자르기 때문에 겹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곱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얀 종이가 따라락 나가면 다 축축축축 해서 프린트 한 다음에 딱 찍고 착 나가버려요. 그러면 다음 거에는 초록색으로 축축축축축 하면서 초록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합쳐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프린터로 프린트한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왔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 증거가 나온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아까 판결문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진짜로 있었다면 배춧잎 투표용지 같은 이 중요한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여기 시체가 있어요. 칼을 맞고 죽은 시체 피를 천천히 흘리면서 근데 그 앞에 칼이 있습니다. 칼에 피가 묻어있고 지문이 있어요. 피 봤더니 똑같은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봤어. 지문으로 A라는 사람이 딱 특정됐어요. 그러면은 A 너 범인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정신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 지금 판결은 뭐라고 나오는 똑같으냐면 만약에 A가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자기 지문이 묻은 피가 묻은 칼을 거기다 놔뒀을 리가 없다. 그러니 A는 죽어도 범인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웃으시는 거 꼭 봐세요. 이게 제가 꾸며낸 게 아니고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이라는 자 미국에서는 justice라고 부릅니다. 정의라고 불러요. 대법관님 우리 이렇게 하지만 미국에서는 justice 정의님 이렇게 불러요. 그 사람 말하는 하나하나가 정의이기 때문에 그 정의라고 불리는 대법관들이 진짜로 쓴 거예요. 세 가지 아까 그게 이거는요 역사 지나감에 따라서 후세 그 법률가들의 두고두고 조롱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목사님께서 너희들이 저희들 다 썼습니다. 양정철도 썼고 조혜주도 썼고 다 썼어요. 이렇게 다 썼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특정하지 못했다. 걔가 몇 시에 와서 이걸 집어넣느냐라는 걸 저한테 다 며칠 몇 시에 몇 장을 들고 와서 언제 어디다 집어넣다 이걸 저한테 하라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를 했어도 할 수 없다. 저기 아까 증거의 편제 얘기를 도태호 변호사가 하는데 증거는 지금 피고가 다 갖고 있어요. 원고한테 그걸 다 증명하래요. 살 수 없는 거죠. 예. 이 정도. 네네. 감사합니다. 그때 1년 지나기 전에 그런 기념